오늘은 우리 또 대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대화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그러나 또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데 참 또 많은 장애가 있지요. 오늘은 사실 뭐 심리학 수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상대에게 더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네, 이 분야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세바시 강연, 네,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세바시의 강연자를 교육하는, 네, 세바시 강연자들 스피치 말하기 교육을 예,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어른을 위한 말처방, 네, 제가 책 올려드렸죠. 네, 이 책으로, 네, 진짜 대화 교육은 또 이런 것이다. 또 책을 내셨습니다. 전종목 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전종목이고요. 올림픽 전종목 할 때 그 전종목인데 아, 제가 간단하게 자료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전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제가 제 이름을 너무 좋아하고 살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길 수가 없겠다. 올림픽 시즌은 항상 제가 지고요. 특히나 전 종목 주가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전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본명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게 복잡하니까 계속 스킵하고요. 간단하게 저는 포렌마크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프로그램들과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세밭이 말하는 대로 창조플러 19 강연 프로그램이네요. 세바시의 강연을 제가 12년 전부터 강연 코치를 했습니다. 연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좀 처음 하시거나 자기 얘기를 좀 스스로가 못 발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고요. 말하는 대로나 창조클럽 199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자문부터 코칭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었고 오늘도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뭐 김정욱 교수님도 만나 뵙고 파이터 정찬성 씨도 만나 뵙고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전설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분들도 많이 뵙고 저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한 이게 거의 8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강연을 했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또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얘기지만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 보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말초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책이 나온 지가 지금 이제 2달이 조금 안 됐어요. 8월 초에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소개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컨디션과 그 이유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본인의 점수를 한번 숫자로 한번 환산해 보시겠어요? 내가 오늘의 컨디션, 몸과 마음의 컨디션 한 몇 점 정도 될까? 너무 정신이 막 복잡한 분도 계실 거고, 정신이 이게 막 저녁이라 졸린 분도 계실 거고, 또 시차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또 아침에 깨서 또 약간 에너지가 좀 활기차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막 점수가 막 나오는데요.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이유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8점 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간과 신장이 망가지고 통풍도 있고 막 거기다가 제가 막 요새 일도 많고 아이도 돌보고 막 복잡한 일이 엄청 많은데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저녁 강의에다가 제가 또 기대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계속 강의 내에는 저는 8.9점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이유까지도 그렇게 짧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유 한번 적어보시죠. 회사 스트레스도 계신 분도 계시고, 눈이 혈관 터진 분도 계시고, 일 마치고 듣는 강의에서 오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저기, 그, 채팅으로 좀 적어주세요.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점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이 정도인데 이유는 이런 것 같다. 휴일이라 좋으신 분도 계시고, 부족, 아이고,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게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시고, 잠 잘 자신 분도 계시고, 요새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고, 의미 있는 강의 때문에 8점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7점 굉장히 좀 높은 점수가 많은데 아이고 지영님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오늘의 강의가 조금 점수를 올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개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요.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틈틈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컨디션을 체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자기인지 능력인 것 같아요. 제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는데 이 자기인지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늘 자기인지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 왜 필요할까요? 대화 되게 중요한데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 대화 되게 중요하고 대화로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화가 왜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본인만의 워딩 한번 역시나 짧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나는 이래서 필요한 것 같다. 스스로가 필요한 거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필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삶이 대화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이유인 것 같다. 가볍게 적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통 행복하기 위해서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결 좋고요. 소통 좋고요. 서로 이해, 소통, 사랑하는 중 길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마음 표현, 전달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올려주시고요. 저도 보고 있고 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서로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화가 필요한 거는요. 자기 이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화리의 창이라고 이제 들어보셨겠죠. 나라에 대해서 나도 알고 타인이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기의 어떤 정보들이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 다 아는 부분들이 있죠. 공유된 부분들.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타인이 아는 부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도 제가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지 얼굴도 못 보잖아요. 제 머리에 뭐가 붙어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죠. 근데 오히려 타인은 저를 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는데 타인한테 안 알려준 부분도 있겠죠. 나 알려주기 싫어서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 나도 알고 타인이 하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다양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타인에게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도 대화는 꼭 필요하고요.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죠. 내가 진짜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걸 이해받고 싶었구나. 라는 것들도 타인에게 공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즉, 이 아레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한 자기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화를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계신 심리 상담가 분들은 다 영향력을 갖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의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병을 더 괜찮아지도록 치유해주고 싶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대화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조세프 나이란 분도 얘기했습니다. 이 조세프 나이라는 분은요, 미국 국방부 그 국무부 차관보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하버드 학장까지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파워라는 게 있다. 이 파워라는 건 원하는 결과를 상대방한테서 내가 받아내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근데 이 파워에는요, 하드 파워라는 게 있다. 위협을 하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뭔가 임무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런데 보통 하드 파워가 진짜 파워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소프트 파워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매력과 소통과 같은 비강제적인 힘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교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추종자를 모으고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추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배우고 실천하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만들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대화가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거 말이죠. 결국 이거 아닙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퀴즈 하나 내도록 하죠. 굉장히 옛날부터 이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 성물 가진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아로 시작하는 분 중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죠. 아이언맨 아니고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러 심리학자답게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요. 아로 시작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아시 성물 가진 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인슈타인 그렇죠. 세계 천재 아인슈타인도 나오고요. 좋습니다. 시성이 많이 없나요? 바로 정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근데 근데 왜 하필 대화가 한 번 더 보죠. 왜 그럴까요? 요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나도 그걸 통해서 고향감을 얻는 그 결과가 그냥 올까요? 사람의 어떤 모든 결과에는요, 사실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고, 치유되는 그 내담자들을 떠올려보죠. 그들도 정말 내가 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치유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좀 괜찮은 상태가 되는 그 결과는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행동일까요? 내담을 왔을 때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통해서 나아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깔짝 됩니까? 저희 상담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냥 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요게 뒷받침돼야 돼요. 믿음이 뒷받침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을 믿을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해주는 상담대로 내가 나아지겠다라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믿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 나아지는 결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람의 믿음은 그냥 생기나요? 믿어라! 하면 믿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경험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아졌어. 내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부부관계가 정말 안 좋고 내가 맨날 화를 못 참아서 버럭 소리 질렀는데 상담사 얘기대로 해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어. 정말 우리 부부관계 좀 괜찮아지고 나도 화도 좀 덜 나게 되고 상대방 반응도 좋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이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행동이 더욱더 강해지고 결과로 더욱더 향해지겠죠. 계속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순서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순서거든요. 결과가 있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줘야 되는 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 경험이 돼야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경험을 먼저 줘? 특히나 상담사로서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경험을 줍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강한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유명한 곳에서 배웠어요. 정말 대가인 내가 이시영 박사님과 박사님 교수님께 배웠어요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대화라는 건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는 가장 총괄적인 종합 경험이에요. 아까 저희가 경험을 줘야 된댔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그 사람의 어떤 내담자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줄 수 있냐면 나와의 대화 자리가 우리 상담 자리가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것들 다 보조예요. 내가 나를 오롯이 담아내서 전심을 다해서 대화했을 때 그 경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마음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 믿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와의 종합 경험, 총괄 경험을 바로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왜 확신하냐면요. 제가 나는 솔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솔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솔로 보시는 분 여기다 역시나 1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나는 솔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이게 보면서도 이게 약간 오그라들기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내가 특히 좋아해서 같이 봅니다. 한번 들어는 보신 분도 계시죠? 나는 솔로 뭔지 보셨죠? 그렇습니다. 나는 솔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거든요. 서로가 이제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 연애 감정을 키워가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화해보고 싶어요. 아직 대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대화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너머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들, 가치관들,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화만큼 정말 농밀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화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대화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올바른 대화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화 얘기하잖아요. 기업 같은 데서. 제가 기업 컨설팅 같은 거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러십니다. 저희 대화 많이 하는데요. 그럼 제가 정말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럼요. 일할 때 얼마나 대화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대화 하시나요? 뭐뭐 하라고 주고 자료 달라고 하고 받고 뭐 이런 거 하죠. 그거는 대화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정보를 추적하고 이렇게 수령하고 반응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대화도 많이 하는데 뭔 대화 많이 하세요? 했더니 주말에 뭐 먹었는지 뭐 이게 뭐 하고 놀았는지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스몰 토크도 대화긴 한데요. 조금 더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종합 경험으로서 정말 총괄적인 경험으로서의 종합 지표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올바른 대화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바른 대화.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화, 올바른 대화란 무엇일까요? 역시나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적어보시죠.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좋은 대화, 올바른 대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솔직함, 수용, 전문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공감, 진심,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화 너무 좋습니다. 열린 대화. 적으시면서 스스로가 이 적는다는 게 이제 저희 학습에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안다는 것과 실제로 한번 적어보고 가르쳐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판단하자는 너무 중요한 게 많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숙하고 자기다운 대화. 아까 저희 그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의 말씀처럼 자기다움,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답게 하는 대화. 그리고 정말 성숙하게 상대방을 헤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책까지 쓰게 됐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화 많이 잘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대화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려운 게 참 많지만 손꼽히기에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화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진솔함도 나왔었죠. 그리고 상대방과 상황에 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화라는 게 대화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저는 좀 함정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한번 그 출판사랑 빠이빠이 했던 책이에요. 처음에 요청해 주셨던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대화법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법을 열심히 썼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대화법이 아닌데요. 그리고 대화법을 썼는데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요, 공식처럼 어떤 상황에서 딱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무례한 사람이 백이면 백 다 다를 거고 나도 백이면 백 다 다를 거고 서로의 상황과 역학관계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공식화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책이 많이 팔립니다. 라고 하시면 이해는 됐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과 상대에 걸맞지 않으면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상대를 땡땡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저희 성숙하고 자기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빈칸 막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채워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바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극을 감당할 여유를 가지고 자기다운 진솔함과 적절한 감정을 조절해내면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걸맞은 센스를 발휘하면서 거기에 맞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녹여내야 되면서도 상대를 제대로 존중해서 표현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래야만 올바른 대화의 준비가 되는.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대화는 상호적이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저희 대화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 독백이라고 하거나 혼잣말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얼로그,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와 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추고도 절반의 준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만큼 대화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기인지 능력을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 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인지 능력. 습관을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시계를 살짝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자기인지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자기인지 능력을 제가 사실 저는 빅터 프랭클의 이 얘기를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극과 반응, 표현 이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건 상대방과 마주하고 인간관계 속에 있다라는 건 수많은 자극이 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반응하지 않고 제가 조절해내서 제대로 전달하면 그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반응을 안 하고 표현하는 것들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예시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 뭘까요? 요게 뭘까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제가 정말 너무도 소중한 아내예요. 제가 이거 항상 요거를 제가 항상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반성하거든요. 요거 한번 뭔지 맞춰보시죠. 벌레 아니고요. 구멍 뚫린 벽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제가 꼭 기억해다가 이분께 선물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거 뭘까요? 정확하게 이게 뭐의 사진일까요? 정확한 저기 정답 있었습니다. 천장이에요, 천장. 정답. 제가 네. 저기 진수님 선물이라 꼭 드리겠습니다. 책 꼭 드릴게요, 진수님. 네, 요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부부싸움 결과물도 봤는데요,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폭력적인 사람 아닌데 제가 의자를 집어 던져서 의자의 그 다리가 천장을 뚫고 박혀버렸어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웃어야죠 못 참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제가 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의 감정은 그런 거 몰라. 나 화났어. 나 화난 거 티 내야 돼. 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게끔 만들고 싶어. 내가 분노한 걸 알려서라도 협박하고 위협해서라도 굴복시키고 싶어라는 그 감정에 제가 완벽히 빠져들어서 행동을 그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반응할 것인지 표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내가 정리하거나 반응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반응에 하기에 급급하지 생각하고 조절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감정대로 내가 휩싸여 버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건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꼭 쓸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대화에 미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미숙했냐면요.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 건 처음이지만 저는 사실 다른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쁜 싸 메이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싸한 분위기를 만드는 전문가였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대화하다가요.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은 티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막 몰아붙이고 공격도 했었어요. 제가 저희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한테도 면박 주고 공격하고 따지고 이러면서 다들 너무 곤란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도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도 괴로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
내 감정에 휩싸여서 망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을 갖춰서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어 아내가 그 쌓여있는 그 오래된 묵은 짐들을 정리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그 베란다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왜냐면 아기 낳고 아기 용품들 막 엄청 쌓여 있었단 말이죠. 애 키우면서. 왜냐면 대놓고 막 버리기가 정리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처박아 놨어요. 저희 베란다 안 나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처박아 놓은 짐들 때문에 더 자리가 없는데 막 더 쌓고 하다 보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제가 아내가 그걸 갖다가 아예 손 걷어붙이고 비켜봐요 하면서 다 꺼내서 다 정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갖다 버리고 나르고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수많은 짐들이 제가 보기 싫다, 너무 고통스럽다, 부끄럽다, 화난다라는 마음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간을 가득 채워버렸던 거죠.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지 않으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따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이게 공간이 좀 있으면 담았다가 이게 좀 정리해내고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세바시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사실 제 어떤 스스로는 저는 약간 레미제라블이 아닌가, 약간 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행복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는 막 엄청난 방황을 했는데 그 방황을 붙잡아준 사람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누나였어요. 사실은 누나가 저를 살게 만들었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멈추고 누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 할 정도로 소울메이트이자 저의 어떤 아주 그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누나도 누나 결혼식 때 위암인 걸 똑같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처를 안고 그런 상처들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동료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고민을 한 거죠. 나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처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나의 공간을 채우는 게 뭔가 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괴롭고 흑역사가 되는 기억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물론 꼴도 보기 싫었어요. 떠올리기도 싫었습니다. 저의 누나에 대해서 제가 얼굴만 떠올라도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고 공황이 올 정도였어요. 제가 제주도에 자살을 하러 갔던 얘기를 세바시에서 했을 정도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더라고요. 제대로 해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마주하고 정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주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고 그때의 기억이 저를 계속 공격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억들을 정리해냈습니다. 제가 상처를 마주하고 정리해냈을 때 비로소 저는 훨씬 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층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추하지 말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뭔가 미뤄왔던 상처들이나 내가 너무 슬퍼서 한으로만 남아서 막 분노만 하는 남 탓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원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정말 성숙하게 다뤄내지 않고 정말 쏟아내는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 아예 외면하고 저희가 봉인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주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추라는 건 누가 그 사람이 또는 내가 왜 하필 나한테만 또는 저처럼 저는 그 회한이 있었거든요. 왜 나는 그때 이렇게 못했지? 이런 식으로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위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리와인드 하는 게 아니라 성찰해내는 거죠. 성찰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걸 이롭게 쓸 수 있을까? 이 고난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불로서 만들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뤄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나아졌을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인지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를 어떻게 내가 여유 있게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내가 바라보고 이 올라오는 감정을 제대로 해석해내서 조절해내고 상대방에게 표현해내는 이 관제탑 같은 이 친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 상처, 내가 미뤄왔던 기억들을 정리해내야 되는데 반추가 아니라 성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처 입은 사람이 최고의 치유자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성숙이 되려면 상처인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반드시 마주하시고 반드시 성찰해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저희가 괜찮을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의 공간을 떡하니 차지해버려요. 상대방의 자극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말할까요? 나답지 않은 대목.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내가. 제가 천장을 뚫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실 때마다 정말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도 마주하고 정리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